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극 교수 학습 방법 6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도로시 헤스콧의 영향을 받은 시실리 오닐의 과정 드라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과정 중심 연극이 어떻게 흘러오게 됐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드라마 전문가 시실리 오닐의 과정 드라마를 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실리 오닐은 1960년대부터 런던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오닐은 영어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영어 교사로서 연극 또한 함께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연극에 관심 있는 교사는 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일 것입니다. 또 연극 강사도 마찬가지로 국어 교과목에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죠. 연극도 마찬가지로 영어 교사가 이 연극까지도 함께 관심을 가지면서 연극을 수업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닐은 이 과정에서 즉흥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에 눈을 뜨게 되는데요. 오닐은 긴장과 결정의 순간, 또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직면하게 되는 그 순간들에서 드라마가 발생한다고 밝혔는데, 그러한 순간들은 즉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드라마가 발생하는 힘의 근원이 즉흥에서 나온다는 것인데요. 오닐은 즉흥을 우연한 만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즉흥은 참여자들이 주어진 상황을 만나는 방법이고 또 상황을 인식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즉흥을 통해서 참여자들은 다른 참여자들과 공동 작업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드라마 구조 또한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오닐은 즉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1970년대 중반 런던 지역 교육청의 드라마 자료센터의 책임자로 임명되기도 합니다. 또 헤스코트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저서를 출간하게 되는데요. 1976년에 드라마 가이드라인, 1984년에 드라마 구조, 교사들을 위한 지침서, 그리고 1995년에 드라마 세계, 과정 드라마의 구조라는 저서를 출간하게 됩니다. 이 1984년에 출간한 드라마 구조라는 책에서는 1장에 DIE는 학습 방법이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헤스콧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헤스콧의 DIE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로부터 10년 뒤에 자신이 출간한 드라마 세계라는 책에는 드라마 방법론에 관한 책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론인 과정 드라마의 드라마 개념과 철학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교재 84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과정 드라마는 대본 없이 진행되며 그래서 결과물을 예측할 수 없다. 분리된 관객이 없이 진행되며 일단 진행된 과정을 정확히 반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극적 체험의 과정이 참여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연극 경험으로 인식되리라 믿는다. 과정 드라마 안에서 참여자들은 핵심적인 연극 요소들을 체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연극이었음을 분명히 인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닐의 과정 드라마는 즉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본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매번 할 때마다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될 수 없겠죠. 그리고 참여자들은 그 안에서 연극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요. 오닐은 과정 드라마가 삶에 대한 탐색과 성찰을 수용하면서 또 그러한 탐색과 성찰을 넘어서는 예술 체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 체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드라마 구조를 정립해야 하는데 이 드라마 구조란 참여자들이 드라마 활동을 하는데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정이고 그것은 다양한 에피소드들로 연계되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오닐의 과정 드라마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구조와 자발성이 내포된 즉흥입니다. 이 둘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오닐이 말하는 예술 체험을 만족스럽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원리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연극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DIE는 참여자들의 즉흥적인 극적 행위와 허구적인 역할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까지 이러한 DIE는 극장이 아니라 교실에서 이루어졌었죠. 또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러한 극적 행위의 핵심 요소들은 극적 상황, 환경과 역할, 시간, 긴장감, 장소, 언어, 움직임, 분위기, 상징,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극적 의미를 발산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점에서 DIE는 매우 역동적인 예술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오닐에 의해서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교재 1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과정 드라마는 참여자들이 상황에 직면하고 그 상황을 조정하는 가운데 그 상황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커다란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질적인 드라마 요소들은 리더와 리더가 제공하는 드라마 구조 속의 참여자들에 의해서 조정된다. 그럼으로써 참여자들은 드라마적 경험과 사건의 본질에 대해 깊은 통찰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네, 이렇듯 참여자들이 이 과정 드라마에 참여하게 되면서 드라마적 경험과 또 사건의 본질, 또 삶에 대한 통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닐은 드라마를 통해 어떠한 이야기가 전개되는가 하는 것보다 참여자들이 어떻게 드라마와 함께 만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또 이것은 과정 중심 연극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데요. 참여자들의 행위가 왜 중요한가 생각했을 때 참여자들은 극적 상황의 긴장감 속에 몰입하면서 자신들이 해야 하는 행위, 또 할 수밖에 없는 행위, 지켜보게 되는 행위,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나는 행위, 이러한 여러 가지 행위들에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면서 이처럼 행위를 직면하는 순간 속에 드라마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드라마가 작동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오닐은 연극 공연은 예술적 성과물이라기보다는 관객의 경험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공연이 예술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의 경험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인데요. 과정 드라마는 구조와 즉흥 원리라는 작동 원리 안에서 참여자들이 자발적인 체험으로 성취되는 연극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닐은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성취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비 텍스트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오닐이 사용한 예비 텍스트의 한 예시인데요. $100, 누구든지 다크우드 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분께 드립니다. 라는 하나의 문구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예비 텍스트인데요. 드라마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구를 봤을 때 과거에 이 다크우드 하우스에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룻밤을 보내는 사람한테 $100를 주겠다고 하는 건지, 또 이 하룻밤을 묵는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의 햄릿 같은 경우에도요. 햄릿의 첫 장면에 마르셀루스의 첫 대사가 오늘 밤에도 그것이 또 나타날까? 입니다. 이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그것이라고 칭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났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또 이것이 나타남으로써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상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밤에 그것이 또 나타날까? 라는 이 첫 대사는
앞으로의 복선의 씨앗이 됩니다. 이렇게 예비 텍스트는 과정 드라마를 효과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매체라면 무엇이든 가능한데요. 오닐은 이 예비 텍스트를 아까와 같은 광고 문구라든지 또 사진, 그림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 텍스트는 과정 드라마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이자 드라마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출발점이자 재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재 116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흔히 드라마 교사들은 감각 열기나 마음 열기 활동들로 수업을 시작한다. 이러한 활동은 주로 신체의 움직임을 위주로 하는데 이러한 게임들은 후속 활동과 그다지 연관이 있지 않다. 하지만 예비 텍스트는 드라마 내부의 특별한 과정으로 이끌 수 있는 복선의 씨앗이 될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행위들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강력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오닐이 예비 텍스트를 활용함으로써 드라마 구조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든 것인데요. 우리가 교육 연극을 진행할 때 앞서 웜업 활동을 진행하죠. 그때 연극 놀이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연극 놀이가 본 수업과 연관성이 있으면 좋지만 연관성이 없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웜업이나 아이스 브레이킹보다는 이렇게 예비 텍스트를 활용해서 드라마 전체의 구조로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비 텍스트를 통해서 시작되는 체험은 종결될 때까지 지속되며 심화된다고 하는데요. 참여자들은 마치 하나의 연극 작품을 공연하는 것과 같이 그 드라마 안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때 분리된 관객은 없습니다. 참여자들이 몰입하게 되면서 그 작품의 연기 공동체로서 존재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관객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과정 중심 연극은 참여자들의 극적 체험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연극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 사건은 예비 텍스트로 시작돼서 연극 속 시간을 확장시켜서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